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세율법 처리 둘러싸고 120일 넘게 법안 단 한 건 처리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는 너나 없이 힘을 모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당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자율투표 찬성 73표, 반대 118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좀 뒤엎은 거예요. 워낙 이제 방탄국회가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그랬고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저는 이게 여건 야건 이런 상황 속에서 동료의식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동료의식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공범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자유투표하는 게 맞긴 맞는데 다른 것들은 또 당론을 정하면서 또 이런 것들은 또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단 말이죠. 여야가 모두. 이런 부분들은 워낙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고 워낙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여야가 또 지금 상황이 또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당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그야말로 5월달 이후로 한 건 법안을 못 해놓고 이런 부분 또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부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뭐 비판받아 마땅하고 후한무치의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한무치의 활용점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한 거죠. 제가 네. 보기에는 대놓고 이야기했던 것을 대놓고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네. 이게 유권자가 국민인 것인데 어찌 보면 그동안 국회에 대한 불신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지금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예. 오늘 아침 라디오 멘트를 제가 들었더니 예. 의원 노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의원 노조. 네, 그러니까 예. 뭐 무노동 무임금 얘기 우리가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예. 그러한 대목에서는 이 세비는 다 받고요. 국조특위 일부 수당만 지금 반납한 의원들이 계시고 사실은 아무런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국회가 예. 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야가 모두 이제 목소리를 냈던 것이 야권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처리, 그다음에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분리 처리로 민생 법안 현안 처리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본회의를 간신히 모여서는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 작은 실천이라고 김무성 당대표가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 작은 실천마저도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기에 지금 이런 작태를 벌이는가, 이건 정말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굉장한 역풍을 스스로 여야 포함해서 국회가 맞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저희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된 뒤에 의원들의 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니까 누가 찬성을 던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 모두 223명입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 73명, 그리고 반대는 118명입니다. 자, 그런데 기권 8표, 무효 24표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50명은 찬성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를 한 겁니다. 사실상 반대죠. 이거 뭐 바보도 아니고 무효표가. 그렇죠. 그런데 여당 122명, 그리고 정의당 5명 이렇게 포함을 한 야당 101명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감안을 할 경우에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최소한 20명 넘게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새정치연합에서도 상당수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찬성이 73표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68명을 봅시다. 정의당은 당론을 정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통과시키지 말자라고, 이게 가결시키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5명을 빼면요. 예. 73에서 5수 빼면 68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68표 모두 새누리당이라고 치더라도 예. 새누리당이 모두 반대했다, 찬성을 했다 일단 하더라도 하더라도 54명은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112명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122 빼기 68하면 54명은 반대를 한 게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찬성이 73표니까 새정치연합 모두 68명이 모두 찬성했다 하더라도요. 새정치연합도 96명이 표결에 참석했기 때문에 28명은 이탈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숫자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여야가 뭐 거의 같은 무게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더 점입가경입니다. 차라리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면목이 없다.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양쪽이 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이게 각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어른적으로 맞는 얘기죠. 뭐 자유투표를 했으니까. 새정치가 나면 또 그 화살을 새누리당에 돌려가지고 방탄국회 없겠다고 해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죠. 전 이런 남의 것들이 얘기, 남의 얘기 아니죠. 남의 얘기 참 어떻게 가능한지 난 아까 여야 역풍 받는다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야가 역풍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뭐. 특정한 정당이 역풍을 받는 게 아니라 여야가 다 역풍을 받으면은 국회 폐지할 겁니까? 자, 그리고요. 하나만 좀 더 살펴보죠. 이게 기권도 8표. 그렇죠. 나는 이제 못하겠다. 사마 양심상. 그런 분도 있었고요. 무효표가 24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무효표는 그러니까 반대한다. 무효에 담겨 있는 그 심리.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 의원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저 추정을 하는데 예. 문제는 대놓고 이 반대를 하자니 입장이 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무기명이지만 항상 국회의원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나중에 찬성이냐 반대냐 자기의 표결의 입장이 밝혀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실수로 무효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아하. 아주 비겁한 행태가 24표나 나타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저것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반대표일 수밖에 없는데 이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무효 혹은 기권 이런 형태로 나타난 분들은 굉장히 좀 소심하고 비겁한 행태를 보였던 분으로 전 추정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네. 거예요 아마. 예. 그런 뭐 분석도 가능하겠으나 지금 이제 국회의원 일부는 말이죠. 지금 송강호 의원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느냐. 최근에 검찰에 여러 명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사전영장 신청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기권이라는 또는 무효라는 이런 쪽으로 표출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가서 구속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구속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치 이게 체포 동의안을 가결되면 완전히 가서 무슨 뭐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모든 국민들이 다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권이란 말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 부체포 특권이라는 건 원래 그렇죠. 국회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 행정부가 군사 탄압할 독재. 때, 독재 시절 예. 때. 그러니까 이 부체포 특권은 폐지하든가 아니면 하려면 기명투표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 떳떳하게 차라리. 기명투표 하라 이런 얘기. 그래서 자기의 그 정치 선택을 다음 선거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송강호 의원의 반응을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티즌들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부결 뒤에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방탄국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회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네, 송강호 의원은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 여론 어땠을까요? 네티즌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인가, 의회 독재인가, 저들에게 누가 이런 권력을 주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분도 있고요. 동료 의원에게 추석 선물 불체포 특권 주려고 모였구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인 분도 있습니다. 자, 식물국회가 아니라 제 식구만 보호하는 동물적 본성을 드러내는 동물국회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표 던진 국회의원 누군지 명단 공개합시다. 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요 박근혜 대통령이 2차 규제 개혁 얘기하면서요 뭐 규제 언제 할 겁니까 개혁할 겁니까 내년에요 그러니까 뭐 내년요 뭐 이러면서 얘기거리도 많았고 오늘 뭐 일면이고 계속 언론에 보도될 그렇습니다. 것들이 많았어요 정치인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까지도 다 묻혀버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전반에 대해서 불신만 커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권에 대한 부시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국회가 뭔가 해주길 기대하는 게 또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예. 근데 역시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이 50몇 건인가가 지금 이게 지금까지 그렇죠. 제한이 됐다가 예. 거의 다 부결됐어요. 열 몇 건인가, 19건인가, 12건인가 네. 빼놓고 이런 식으로 잠시 뒤에, 하니까 예, 얘기하겠습니다. 국회가 불신을 받는 거고 예.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도 뭐 나름대로 규제 개혁에 관한 논란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전혀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워낙 이 사안이 큽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 와닿았던 거죠. 예. 이 표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의 책임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당정청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실종이다. 근데 대통령은 2차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장관 회의를 해서 4시간 동안 또 깨알 같은 이야기를 이제 쏟아내셨어요. 그것이 오늘 주요 핵심 이슈가 돼야 됩니다. 여당은 그동안 무슨 주장을 했냐면 세월호 특별법을 야당의 주장을 받지 못하면서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 민생 현안도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날 여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스스로 부결시킴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입법부 전체는 여야 모두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표결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전에 분석한 바 야당도 초록이 동색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비판을 받겠는데요. 아까 네티즌 열띤 그러한 반응들이 굉장히 완화된 것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제가 보고 훨씬 뜨거운 게 많은데 지금 동물적 본능, 동물국회냐 식물국회에서 좀 진화를 했네요. 동물국회로. 인간국회가 돼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먼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여당 스스로 어떻게 지금 이 국정을 지지하겠다고 그동안 경제활성화 얘기했던 것을 어제 이 체포동의안 부결 하나로 스스로 다 무산시켜버렸거든요. 대통령의 규제 완화 회의도 거의 다 허물어뜨려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사진을 한 장 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백화점 물류창고 아닙니다. 뭐 대형마트 물품 쌓아놓은 곳 아닙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1층의 풍경입니다. 선물이요, 셀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일입니다. 뭐 선물 받는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려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일을 안 하고 방탄국회 열고 그리고 선물까지 받는 국회,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시 앵커께서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저거는 뭐 이번 올해만의 일은 아니에요. 뭐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정말 일은 안 하면서 선물이 들어오니까 저게 되게 피감겨서 들어온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정말 뭐 지인들이 보내는 경우도 있겠으나 국정감사 앞두고 있고 정기국회 본회의가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마 저게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가격대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한때 국회에서 3만 원이나 4만 원대 이상 선물은 받지 말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어요.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저렇게 저런 모습들이 이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거죠. 방탄국회도 그렇고. 저게 겹치다 보니까 추석 전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세월호 문제도 어렵고 지금 다시 농성한 사람들도 있고 청운동 거기 주민센터 앞에서는 지금도 대통령 만나자고 저러고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희낙낙 다 빠져나가고 방탄국회 따다당 처리하고 나가고. 오늘부터는 다 이제 지역구 내려가서 지역구 내려오고 또 없을 거예요 아마. 국민 대표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전 정치권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걸 전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저러니까 정치권이 불신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뭔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3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저기 부채보 특권 폐기하든지 아니면 기명투표를 하든지 왜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게 안 된 이유가 자기 식구들끼리 하여튼 동료의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공범의식입니다. 아까 동물국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나 비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추석에는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이제 지역구 내려가서 이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만나고 노인분들 만나고 얘기하면 아니 왜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 안 하고 왜 방탄국회만 한디야?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집단으로 보면은 오늘 미디어에서 굉장히 지탄을 받겠습니다만 지역구로 내려가면 이제 고유한 이름을 달고 있는 한 개인이 돼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지탄 받으면 지탄을 별로 또 대놓고는 못 하시겠지만 다 안면이 있는 분들이니까 지탄을 받으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무기명, 익명 속에 숨어있는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잡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요. 100이면 100.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 저 추석 선물 사진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최근에 출판기념회 문제 계속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찌할 수 없지만 선관위도 개혁안을 내겠다. 또 여당에서도 이거 개선안을 찾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절이라고 선물들이 모입니다. 사과 한 박스, 뭐 그게 그렇게 큰 비싼 선물일까? 한 10만 원 한다고 치면 100개면 얼마입니까? 저기 모여드는 그게 집단의 파워 엘리트 힘으로 결국은 전국을 이렇게 휘젓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저걸 보낸 분들은 그 사람이 이뻐서 보냈을까요?
배지를 보고 보낸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 아닙니까? 예. 그 권력을 보고. 근데 그 권력을 지금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저는 저 선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은 관피아예요. 우리 대통령도 척결해야 되는 세월호의 핵심적인 병폐, 예. 적폐, 관피아. 그럼 우리가 정부 관료만 생각하지만 정관계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입법 로비도 문제가 됐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지금 셀프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동안 이야기했던 실천안들을 뭐라도 하나 국민 앞에 추석 전에 저는 삼보일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 예. 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한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상상력인데 예. 좀 엉뚱맞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방탄국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을 건 다 알 거예요. 예.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들의 집단지성으로 그야말로 집단지성 가로 열고 예. 퀘션하고 가로 닫고인데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월호 얘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추석 때. 네. 근데 그 얘기를 좀 희석시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전제를 했는데 방탄국회 얘기하니까 하기가 제일 좋은 게 이런 얘기들이에요. 국회 나쁘다, 국회 못돼 먹었다는 얘기 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야가 예, 똑같다. 늘 뭐 듣던 이렇게. 얘기로. 그러니까 다 하기도 좋고. 특히 내 얘기만은 아니고.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도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러 해가지고 추석 전에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묻히게 하려고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 정치적 상상력.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어제 저희 그 취재 기자들 중 일부가 새누리당의 모 의원과 얘기를 나눈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이 뭐 송광호 의원 그럴 사람 아니야. 선수에 비해서 사람 참 그 좋으신 분이고 뭐 야당이랑도 관계도 좋고 그 얘기를 듣던 기자들은요. 아, 이분은 반대표 던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은 서로 다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이 계속 봐주기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인사청문회까지 장관 인사청문회까지도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관 인사청문회 최근에 장관 인사청문회 중에서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낙마한 적 있었나요? 아, 최근이 아니라요.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탈락자가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의원들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 검증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의원들 지금 19대 의원들도요. 전과자가 2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소한 정치적인 이런 것들 말고 과거에 민주화 투쟁할 때 그거 말고 뇌물 받고 이래가지고 이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구속된 경우가. 예.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검증에 통과가 되냐 말이에요.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같은 식구에 대한 동료의식이 굉장히 강한 데가 국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관료를 우리가 관피하 얘기 많이 하는데 국회의 국피야. 아, 정말로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되는 게 전 국회다. 국피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30초만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저도 이 국회의원 역대 국회의원 출신이 관료가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패스하지 못한 경우는 0건이에요. 다 네. 패스했습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 우리가 떠올려봐도 떨어진 분들, 뭐 정성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국회 출신 아니고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두 다 원내대표 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국회의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과정에서 자기 관리를 잘했다. 인정합니다. 공무원들이 훨씬 자기 관리 잘해요. 민원 문제도 그렇고 감찰도 받고 수시로 또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목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공무원 출신도 사실은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투기 의혹이라든가 다 올라와서 아웃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국회의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비리 혐의는 굉장히 비슷해요. 유형은 다 메뉴는 다 이 초록이 동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패스가 돼요. 아하. 그리고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분들은 낙마가 돼요. 그 이유로. 학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분이 기업가 출신도 있고요. 혹은 이제 고위 관료 출신도 있고요. 또는 뭐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디어 출신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들을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건 좀 국회 역대 인사청문회 통계를 한번 다 뽑아서 국민들이 봐야 한다고 보고요. 예. 아까 선물 목록도 금액과 그것을 선물을 보낸 분들까지 리스트업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회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이 국가 국정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추석 때 좀 내려가셔서 지역민들 얘기 좀 잘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